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당시 99세인 연현관웅이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에서 구술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청주편에 시아버지 장가들인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옛날에 김씨 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다. 아내하고 정답게 잘 살았는데 어느 해 그만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떴다. 김 노인에게는 늦게 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들자 장가를 들였다. 그런데 며느리가 착할 뿐 아니라 무척 현명했다. 젊은 부부는 안채에 살고 노인은 사랑채에 살았는데 며느리가 보기에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적적해 보였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신랑과 함께 노인이 거처하는 사랑에 나가서 말했다. 아버님, 어디 가서 참한 새어머님 한 분 찾아서 모셔올까요? 같이 오순도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기겁했다. 아이고 애들아, 문턱 밑이 바로 저승이다. 밤이나 낮이나 구들장 신세를 지는 70노인 주제에 장가는 무슨 얼어 죽을 장가냐. 그런 소리 하려면 당최 내 방에는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아버님 의중이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새 장가 보내려는 생각을 접었다. 하루는 노인이 이웃 동네에 사는 막역한 친구의 칠순잔치에 갔다. 노인은 바깥에서 술을 많이 잡숫고 오실 때는 평소 대문 근처에 이르면 아이고 숨가쁘다. 얘들아, 어서 나와서 나 좀 데려가라. 하고 아들 며느리를 불렀다. 그래서 두 부부는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셔서 친구분 집에서 주무시고 오는가 보오. 우리도 들어가 잡시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며느리와 아들이 기다리는 것을 깜빡 잊어먹고 뒷문으로 사랑채에 가서는 바로 쓰러졌었다. 두어 시간 자고 나니까 술이 깨서 노인이 눈을 떴다. 술이 깨니깐 노인의 목이 바짝 탔다. 노인에게는 남다른 궤벽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면 답답하다고 옷을 다 벗고 자는 버릇이 그러했다. 목은 바짝바짝 타는데 홀딱 벗고 자면서 며느리나 아들에게 물 떠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에이, 얘들 귀찮을 텐데 자게 놔두고 내가 가서 떠먹자. 빨가벗고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떠서 마시다가 그만 딸꾹.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잠을 깼다. 이 밤중에 누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 송아지가 틀림없었다. 밤중에 송아지가 부엌에 들어와 물 먹다가 그릇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낸다고 빨래방망이를 들고 가서는 시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송아지 볼기짝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대충 찾아서 방망이로 두어 대 때렸다. 시아버지 또한 빨가벗고 있어서 야야, 나다. 하는 소리도 못 내고 너무 아파서 야, 하는 소리를 냈다. 시아버지가 내는 소리에 며느리가 그만 놀라서 3년 학지를 뗄 뻔했다.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너무 목이 말라 물을 먹다가 이렇게 됐다. 아버님, 목마르다고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저는 송아지인 줄 알고 아버님을 때렸잖아요. 아버님을 때리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옷을 입자 며느리가 술안주 몇 가지를 부랴부랴 장만해서 사랑에 들고 가서는 엎드려 빌었다. 아버님, 100번 죽어도 마땅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100번 잘못했다. 송아지가 부엌에 드나드는 바람에
밤마다 잠 깬다고. 네가 송아지 팔아 치우자고 했을 때 팔았으면 이런 망신이 없었을 텐데. 송아지인 줄 알고 때렸겠지. 설마 나인 줄 알고 때렸겠냐. 아무 일 없었으니 들어가 자거라. 한바탕 난리를 치른 다음 안채로 들어간 며느리가 남편하고 의논했다. 아버님이 싫다고 해서 새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있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겠죠? 어머니한테 물 떠다 달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송아지인 줄 알고 시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폐륜을 저질렀으니 아무래도 어디 가서 새어머니를 한 분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어요. 신랑이 동의하자 그때가 5월이었는데 한여를 남짓 먹을 떡을 해서 머리에 이고는 며느리가 집을 나섰다. 새어머니를 찾아서 천지사방으로 며칠 걷다 보니깐 고개가 아프고 배도 고팠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침 한 길가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늘이 좋아 보였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는 그 밑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떡 몇 조각을 먹고 시장기를 속였다. 한참 있으니까 60여 세 전으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이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말을 붙였다. 할머니, 여기 시원하고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세대 고마워요. 마침 나도 다리가 아파 쉬어갈까 생각했어요. 부침성 좋게 얼른 가서 할머니의 짐을 받아내리며 며느리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 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딸네 집에 가는 중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사방팔방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 내 집이라오.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과 행동이 아주 음전한 데다가 외모도 곱고 우아했다. 시어머니로 삼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은근하고도 살가운 어조로 며느리가 말을 붙였다. 우리 시아버님이 70 노인인데요. 혼자 적적하게 계셔서 어머님 한 분 모시자고 해도 싫다고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시어머님 한 분 모시려고 내가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같이 안 가실래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던 할머니가 옷에 묻은 보풀을 털면서 다소곳한 어조로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나 같은 퇴물 늙은이를 누가 데리고 살겠소?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아이고, 아직 젊으신데 그런 말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가셔요. 자꾸 가자고 하니깐 반신반의하면서도 할머니는 엉거주춤 며느리를 따라갔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버선발로 헐헐 쫓아나와서는 반색을 했다.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할머니를 노인 있는 사랑에다 모셔다 놓고는 술상을 봐서 가져갔다. 할머니는 아들의 반기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데다가 직접 당사자를 보니 70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늙은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다. 시아버지도 불감청이 언정 고소원이라 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새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두 노인이 같이 살기로 했는데 며칠 서로 등을 긁어주며 같이 지내더니 서로에게 아주 흡족한 듯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서 처음에 봤던 모습이랑 아주 달랐다. 그래서 물었다. 아이고 얘야, 어째 몰골이 그러냐? 어머님, 모른 척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자꾸 물으니까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논은 사실은 다른 사람 논이에요. 논임자가 자꾸 논을 팔아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 논을 못 사요. 또 그 논을 팔면
우리가 그 논을 붙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며느리가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논을 빼앗긴다 해도 어머님한테는 잘할게요. 우리 내외가 무슨 일을 해서도 아버님, 어머님을 굶기지는 않을 터이니 살림살이는 우리 내외에게 맡기고 어머님은 그저 아버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백년해로 하세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무심한 듯한 어조로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래, 잘 알았다. 그런데 논 주인은 그 논을 꼭 팔아야 한다는 거냐? 예, 꼭 팔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경쾌한 어조로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면 그 논을 우리가 사면 되겠네. 그러자 며느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한숨 쉬면서 말했다. 어머니도 참 돈이 없어 못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나도 들었다만 그 논 살 만큼의 돈은 나한테도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말을 끝내자마자 사랑채 다락에 올라가서는 예전에 이고 다녔던 보따리를 꺼내오더니 그놈을 풀고는 엽전 꾸러미와 함께 가진 폐물을 며느리 앞에다 터욱하고 내놓았다. 이 돈과 폐물이면 충분할 것이다. 시어미가 가져온 지참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쓰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칠순, 즉 고인은 세는 나이로 70세입니다. 고인은 고래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학질은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음전은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함 또는 얌전하고 점잖은 것을 말합니다. 발품은 걸어다니는 수고를 말합니다. 보풀은 종이나 헝겊 따위의 거죽에 부풀어 일어나는 몹시 가는 털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입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란 감히 청하지는 못하였으나 본래 바라고 있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 장가들인 며느리는 1998년 당시 99세인 연현관홍이 충청북도 청주시 율랑동에서 구술한 에피소드가 모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종익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청주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조상들은 어떻게 혼례를 치렀을까요? 또 인용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 한복의 멋도 빌렸습니다. 전석준 기자의 메트로신문 기사,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100년해로 기원 담은 새우의 미덕을 빌렸습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 굴렁쇠의 블로그, 100년해로와 지리임닷컴, 임종옥의 정주간, 그리고 바자르의 라이프스타일, 한식 술상을 만나고 싶다면 에듀넷의 초행과 초래 그림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장승업, 김준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8F,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